써니6210님, 자, 질문 답변 좀 드릴게요. 아유, 이 친구는 좀 큰일 났네요. 자, 나노 소재공학과이고요. 3.01에 취업 기간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삼성 전기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도 삼성 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친구네요. 근데 면접에서 학점이 낮네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불이익이 클까요? 자, 선생님, 낮은 학점과 그 다음에 취준 기간 1년이 조금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써니6210님. 자,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상담으로 올려주시는 부분인데, 이건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학점이 낮은 대신에 그러면 전공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 면접위원도 학점만 보면 아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른 게 결국은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그 학습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의미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드리면, 학점이 낮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사실은 수긍을 하는 게 좋죠. 면접위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수긍을 솔직하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학점이 낮은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점이 낮은 대신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거는 뭐다. 그 뭐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신뢰감이 가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대학교 8학기 동안, 그게 4년이나 그게 남자 같으면 6년이 걸릴 텐데, 그 4년이나 6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할 거냐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학점이 특히 낮으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내가 대학 생활을 스펙을 쌓는 데 집중했다기보다는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학점은 낮지만 스펙 쌓기를 내가 안 했으니까 오히려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일을 그쪽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그게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라는 거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직무가 결국은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인생의 직업, 평생의 직업으로 이 직무를 선택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그 자소서도 쓰고 면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그 뭔가인지는 구체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낮은 학점은 수긍을 하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스토리를 어서 빨리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뭐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를 넓혔든 아니면 다른 뭐 취미 아니면 본인이 관심을 가진 그 동호회 활동에 투입을 했든 그게 이제 지금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넌 진짜 또라이다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단점에서 장점 찾기라는 건데 보통, 그리고 아니면은 선생님 부모님이나 누가 야 넌 진짜 넌 그러니까 저한테로 치면은 저는 말이 많은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넌 진짜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곱창집을 갔는데 저보다 말이 더 많은 직원을 한번 제가 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좀 또라이 기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또라이 기질을 조금 발굴을 하시는 게 더 이 학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권빈이 도라이 법칙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공백 기간 1년은 선생님 어떻게 그 면접에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면접에서 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질문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하는 질문이 이 공백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공백기가 길은 이 장기간인 친구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공백기라고 그러면 네. 거의 차별이 없다라고 감점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6개월이나 되고요. 1년은 예. 네. 워낙 그런 친구들이 많이 요즘은 지원을 하고 네. 또 취업이 어렵다라는 걸 이제 면접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네. 단지 이제 면접에서 거의 질문할 가능성이 크니까 네. 내가 어떤 답변을 해서 면접위원을 설득할지에 대한 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어떤 내가 그 공백 기간을 갖게 된 네. 이유하고 네네네. 공백기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공백기를 갖게 된 건 그것도 솔직한 게 먼저 그 인정하는 게 좋죠. 네네.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공백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6개월이든 1년 동안에 네.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그렇죠. 학습을 했는지 그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회사에 지난번에 그 실패했지만 네. 이번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네.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싶은 그 의지나 열정을 치열하게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그 취지나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네. 공백기가 있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서류를 네. 보면 아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답하냐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네. 당황하는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지원자의 답변 그렇죠. 타입. 예, 자기 소신을 내가 이렇게 압박 질문을 해도 네. 자기 소신을 지키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사실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부정적인 질문을 받았더라도 기가 죽으면 안 되죠. 너무 내가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체적으로 내가 그 노력했던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밝혀줘야 되는 자기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기 이미 한번 떨어졌잖아요. 면접 때 떨어졌잖아요. 스스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미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면접 때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자네는 왜 이랬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캐치를 해내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서 당신이 이제 직무가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내가 말투가 어눌했던지 아니면 너무 떨었든지 너무 떨었으면은 당신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극복을 했다. 나는 막 어디 극기훈련 캠프라도 갔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기를 가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었지만 요 한 항목이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걸 위해서 난 또 1년 동안 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난 다시 삼성전기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 컨셉이 그렇죠. 훨씬은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네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네. 인성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를 인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경력을 보니까 네. 지난 취업 시즌에 한번 면접을 봤던 친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걸 했어요. 작년에 당신이 나한테도 면접을 봤는데 네. 이번에 또 보게 됐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당신을 봤을 때하고 이번 봤을 때하고 나한테 당신의 변화된 점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연히 나올 질문이죠. 네. 그 친구가 이걸 첫 번째 답변을 저는 이번 면접을 위해서 20kg을 감량을 했습니다. 90에서 70으로. 그래서 네네. 내가 물었죠. 그러면 그 짧은 동안에 어떻게 20kg을 감량할 생각을 했고 그걸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랬더니 네네네. 자기가 면접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봤대요. 여러 가지를. 그랬더니 자기 몸무게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면접위원 관점에서 보면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죠.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다이어트 계획을 짜서 20kg을 줄인 거죠.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사실은 면접 그 과정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그 친구가 특출난 저기는 아니었지만 그걸 듣고 좋은 점수를 줬죠. 그래서 지금 합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예, 20kg 예. 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10kg 제가 지금 5kg 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매주 보실 때마다 제가 점점 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예. 건데 대단한. 그러니까 친구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네. 그거예요. 20kg을 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난 그 면접에서 본인이 뭐가 부족했다라는 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6개월 동안 해왔다는 과정이 네네네. 마음에 드는 거죠.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낮은 학점, 학점이 3.01이었어요. 좀 그 친구. 1년 취준 기간, 이게 취준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 에 대한 답변이셨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